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낭산 폐석산 처리 방안이 오염이 확인된 상부 매립층을 우선 걷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를 별도로 만든 배출업체들은 이 방안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송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청에 대응해 군산시가 남북도로 북측 구간에 대해 관할 신청을 낸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관할권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적극 나선 것입니다. 익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 기업 TYM이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농기계 기술 조사와 시제품 제작, 실증 테스트 등 농기계 기술 발전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낭산 폐석산 처리 방안은 오염이 확인된 상부 매립층을 우선 걷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를 별도로 만든 배출업체들은 이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배출하고도 처리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낭산 폐석산에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는 모두 44곳. 이들 업체 중 9곳은 복구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23개 업체는 비상대책위를 별도로 만들어 익산시와 소송을 벌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낭산 폐석산 처리 방안 변경 협약에서도 업체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복구 협의체는 협약에 참여한 반면 비대위는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비대위 업체들이 처리 책임을 외면하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행정 대집행 비용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이적 처리가 시작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290억 원 정도. 하지만 비대위로부터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0% 수준인 3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가야 될 게 130억 해가지고 합치게 되면 이제 뭐 29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내고 있죠. 특히 예전과 달리 143만 톤 전량 처리에서 20만 톤 일부 처리 방식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업체들이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집행 비용만큼은 안 내고 있다라고 좀 1차적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처리 방안이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비대위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와 군산, 당진, 농산 등 비대위 업체들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속 공문을 보내고 낭산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을 버려놓고도 처리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비대위 업체들. 대집행 비용 부담에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축 계획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1,599억 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단 509에 5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무역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타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년 동안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센터는 국비 1,000억 원을 들여 군산 비흥도동 7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 예정 부지 토지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관리도 사업 예정 부지의 74%, 약 88만 제곱미터를 소유한 군산시 수협과 토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각서를 통해 군산시 수협은 소유부지 사업 활용, 토지 소유권 이전 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은 관리도의 예술 관련 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바람길 숲이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광순 군산시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달 1차 용역을 끝내고 8개 구간 가운데 3개 구간에 대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2차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나머지 5개 구간에 대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람길 숲은 200억 원을 들여 사정 3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까지 폐철도를 활용해 시민 친화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바르당 쌀 예상 생산량은 536kg으로 지난해보다 11kg 적습니다. 단위 면적당 예상 감소율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잦은 비 등으로 벼 작황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까지 겹쳐 7.5%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에 이어 군산시가 남북도로 북측 구간에 대해 행안부에 관할 신청을 낸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관할권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적극 나선 겁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새만금 남북도로. 바다 위를 가르며 군산과 부안을 잇는 27.1km 6차선 도로입니다. 군산과 남북도로 전구간 개통에 맞춰 지난 7월 행안부에 관할권 신청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북도로 전 구간 가운데 새만금 산업용지와 동서도로 12.7km 구간입니다. 행안부가 공고를 낸 뒤 심의를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면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에 이어 분쟁이 또 하나 늘게 됩니다. 동서도로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 신청에 충분히 첫 심의까지 18개월이 걸린 만큼 남북도로 심의 역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군산시가 서둘러 관할 신청을 낸 데는 이후 방조제의 김제시 관할 결정이 관할권 분쟁에서 뒤늦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가 신항망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군산시의회도 군산시의 이런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하거나 새만금 개발 이후 관할권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김제가 먼저 관할권 주장을 멈춰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3개 시 통합 방안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그 방향이 해결이 안 된다면 선 개발 후 협의,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 지금 전부 다 인허가권도 갖고 있고 개발권도 갖고 있으니까 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새만금 개발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발을 하자. 하지만 새만금 예산 78%가 삭감된 가운데 관할 신청이 알려지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관할 신청을 끝낸 새만금 남북도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아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된 하수독과 계장급 2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는 물론 상급기관으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강한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수독과 계장급 2명은 지난달 21일 3억 원 상당의 용역을 맡은 감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술, 성접대까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에서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190억 원을 출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조항이 담긴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작성된 두 주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았다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담당자들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수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장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결 내용이 제출됨에 따라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최종 결정된 징계안은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합니다. 한편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을 치르면서 3,290만 원 상당의 임원단복을 장경호 의원 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낳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최이배 전 국회의원이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은 오는 14일 수송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회계사무소를 열고 개소식을 갖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최 전 의원의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의원은 군산 경포초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20대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미디어아트 페스타에는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늘어난 것은 미디어 파사드와 융복합 미디어쇼, 드론 라이트쇼, 익산 시립무용단 공연 등 볼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에도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익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 기업인 TYM이 농기계 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10일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농기계 기술조사와 시제품 제작, 실증 테스트 등 농기계 산업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익산 소재 농기계 기업인 TYM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마련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농기계 기업 기술의 수요 조사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TYM은 시제품 제작과 실증 테스트, 국내외 마케팅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MOU를 기반으로 해서 TYM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익산에 있는 많은 그 농업기계 관련돼 있는 그 생태계들을 연결하고 거기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생경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농기계 분야도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기 동력이라든지 무슨 수소라든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스마트화를 통해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그 미래 그 농기계 기술 개발을 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건설 농기계 기업의 전동화 기술 전환과 농기계 자율주행, 자율작업 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과 연계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트랙터 전동화 핵심 부품과 탄소 복합 소재 부품 개발, 관내 농기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신규로 좀 추진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민관 협력으로 농기계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기계 산업 구조가 혁신될지 주목됩니다. KCN 조아갑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도내 농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농지 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804건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467번보다 70%나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농지담보대출 경매 신청 건수도 지난 8월 말 기준 28건으로 1년 사이 10건이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14명입니다.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기반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달 안에 시작돼 내년 5월 원상 회복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철거에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부지 사용 기간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은 농업용지로 대회 이후에는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철거 대상은 상하수관로와 주차장 골재, 하수처리장, 덩굴터널, 야자매트 등입니다. 5달 만에 재개된 군산공항의 대기질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찾아가는 환경민원 차량을 이용해 군산공항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환경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가스상물질 등 기상 항목을 24시간 측정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최대 40만 명이 이용하는 등 항공 수요가 늘면서 대기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내 선수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17개를 획득했습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북 소속 출신 선수 45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배드민턴, 사이클, 수영, 육상 등 18개 종목에 참여해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 등 17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이용에 출전한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 금메달 획득은 29년 만이며 백승호, 김정호, 송민규, 박진섭, 박재용 등은 축구 결승전에 출전해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3연패에 일조했습니다. 익산의 권영준 선수와 김태희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익산시청의 권영준 선수와 1위 공구의 김태희 선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펜싱 남자 에페와 여자 해머 던지기에 참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권영준 선수는 단체전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김태희 선수는 64m 14를 기록해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민의 서울권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 5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은 2013년 3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5만 2천여 명으로 49.1%가 늘었습니다. 이들 병원에 쓴 진료비도 지난해 1,785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거점대학병원을 육성하지 않으면 서울권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교사의 퇴직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교사 7,400여 명 중 51.1%인 3,70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어린이집 교사의 퇴직률이 높은 것은 처우가 열악한 데다 갈수록 원화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까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법인 택시의 한 달 평균 매출이 전국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법인 택시 한 대당 한 달 매출은 485만 원으로 전국 하위권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과 250만 원가량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 택시 월 매출은 국토부가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추산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2023 대한민국 도시공간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박람회는 오는 25일에서 28일 웨스턴라이프 호텔 옆 옛 보일콘 공장 부지에서
70여 개 기업이 500여 개의 부스를 차리고 도시재생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또한 도시혁신 국제 콘퍼런스와 한국도시재생학회 학술 세미나도 개최해 중소도시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 인공지능 도시안전 서비스 구축, 스마트 도시 개발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원광대 화학과 이강민 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회지 미국 화학회 응용 나노소재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산화레늄 나노입자 합성에 성공해 이산화 티타늄보다 뛰어난 광촉매를 발견했습니다. 산화레늄 나노입자는 자외선부터 적외선 흡수, 계면 활성제 무첨가, 표면 플라즈몬 공명 생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기 오염물질을 태양빛으로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원광대 석사과정 2년 차로 화학 및 재료과학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주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가 군산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 미주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 50여 명은 1박 2일 동안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참석하고 근대역사 박물관 등 근대 문화시설과 고군산 군도를 탐방했습니다. 이들은 강임준 군산시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군산 학생 2명에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미주 호남향후회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맺고 미주 지역과 교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산 신영시장이 전국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 신영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영시장은 생선 건조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생선 건조장, 상인교육장 설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전통시장 평가는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함여릅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6일 익산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2주년을 맞아 행복 나눔마켓 부스를 열고 수익금 100만 원을 익산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나포면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마을은 농어촌 배움 나눔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경로당 어르신에게 I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인지 재활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